2016 버전 ITQ 파워포인트 2024년 7월 13일 A형 슬라이드 크기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시고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맞춤 확인을 선택합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를 최대한 크게 확대시킵니다. 홈에 있는 도형을 삽입 메뉴에 도형을 선택을 하고 톱니 모양의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한 후에 노란 조절점으로 화면과 같이 모양을 맞추어 줍니다. 채우기는 옅은 색을 선택해주고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모양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조절점으로 조금 화면과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위에 있는 글 상자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하고 홈 탭에 있는 글자체를 선택합니다. 글자체는 두둠 40 흰색으로 바꿔주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을 설정을 끝냈고요. 중간에 있는 회사 로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의 그림에 로고 1을 선택을 합니다. 가운데 지점에 이동을 하고 최대한 작게 만들어 줍니다. 중간 지점에 위치시키고 색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으로 배경색을 투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복사를 한번 눌러 주어서 이따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붙여넣기를 해서 로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추가를 해줍니다. 모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로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 번호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완성을 하셨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를 눌러줍니다. 왼쪽에 개요창에서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는데 엔터를 4번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N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5개를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표지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글 상자는 지워줍니다. 글 상자를 지우시고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셔서 순서되어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를 클릭하고 왼쪽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중간 지점에 드래그해서 도형을 넣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키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채우기에 그림을 누르시고 삽입 메뉴를 누르셔서 파일에 있는 그림원을 선택을 해줍니다. 투명도를 50으로 선택하고 엔터. 옆에 있는 도형 메뉴를 클릭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크기를 5로 선택하고 도형 편집이 끝났고요. 두 번째는 워드아트 삽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워드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서식이 적용된 워드아트는 서식 지우기로 지워줍니다. 글자를 입력을 하고 테두리 선을 선택을 하신 후 텍스트 효과의 반환에 갈매기형 수정을 선택합니다. 효과의 반사에 근접 반사 터치를 선택합니다. 글자 크기는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적당히 늘려줍니다. 컨트롤 V 해서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복사해둔 로고를 꺼내서 좀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2차 슬라이드는 먼저 제목을 입력합니다. 필요 없는 글 상자는 지웁니다. 삽입에 도형을 추가하겠는데 순서도에 있는 지연 도형을 추가를 해줍니다. 두 번째 도형은 위로 굽은 화살표를 추가를 해주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도형 채우기의 색은 흐린색, 옅은 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도 맨 앞으로 가지고 온 후에 도형 윤곽선을 없음을 선택합니다. 글상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글상자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동을 시켜주고 3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후에 글꼴을 조금 24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글씨가 흰색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고 복사를 합니다. 다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합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하이퍼링크를 세부 조건에 있는 1번 하이퍼링크를 해줍니다. 글씨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하이퍼링크를 누르신 후에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번을 조건 두 번째는 그림 삽입입니다. 삽입 메뉴에 그림을 선택하시고 이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림 4번과 5번이 있는데 그림 4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메뉴를 누르시고 원하는 그림만 남을 수 있도록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원하는 그림만 남았을 경우에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시켜 줍니다. 전체 균형이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 균형을 조금 맞추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예제를 만들면 되는데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신 후 글씨를 입력을 하시고 폰트를 정해줍니다. 폰트는 굴림
번째는 24포인트, 두 번째는 20포인트, 물간격은 1.5입니다. 글씨가 지워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글머리 기호는 F입니다. 대상자를 조금 줄여주시는데 보시면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에 있는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해줍니다. 텍스트 옵션에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하셔야 이렇게 글상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아까 적용된 문단 설정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미지도 오른쪽에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삽입 메뉴에 비디오 선택하셔서 동영상을 삽입해주고 오른쪽에 이동합니다. 재생에 자동 재생, 자동 실행을 클릭하시고 반복 재생을 클릭합니다. 한 가지가 빠뜨렸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보기에 눈금자가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오각형 모양의 여기 지금 보면 눈금자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툭한 뒤로 미루셔서 화면과 같이 글머리 기호와 글씨 간의 간격을 두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한 번 하셨으면 두 번 안 하셔도 되겠죠. 적용을 하신 이후에 들여쓰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단락에 보시면 이 들여쓰기가 적용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시고 통일까지 통일 하고 쇼핑 이게 잘 안 맞는데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홈에 가시면 단락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단어별로 잘라주는 거죠. 단어별로 잘라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단어 잘림 허용을 한글 단어 잘림 허용을 눌러주면 한 글자씩 이렇게 한 글자씩 다음 단락으로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단어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삽입에 행은 3개고 열은 2개죠. 확인을 누릅니다. 크게 만드신 후에 이동을 해주고요. 왼쪽이 조금 칸이 작죠? 왼쪽 칸이 좀 작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글머리글과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없애주시면서 체크를 풀어주시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을 선택해 줍니다. 삽입의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을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그리고 3개를 선택하셔서 그라데이션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도형 서식에 채우기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오각형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화살표 오각형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오른쪽으로 복사해 줍니다. 두 번째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도형을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를 옅은 색으로 선택해 주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전체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Z 누르시고 전체를 선택하셔서 홈탭의 글자 폰트는 굴림 18포인트 검정색입니다. 글씨를 입력합니다. 글씨까지 입력을 하고 줄간격을 1.5로 수정을 해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필요 없는 글상자는 지우시고 삽입 메뉴에 차트를 선택하고 혼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합니다. 보조 쪽도 같이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항목은 X축이 되는 연도를 입력합니다. 여기 지금 콤마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셔서 여기 보면 콤마 있죠? 이걸로 콤마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값이 데이터가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X로 종료를 해주시고 차트가 만들어진 차트를 이동을 하셔서 크기 조절을 화면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셔서 차트 요소를 오픈을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눈금선은 필요 없으므로 체크해서 없애줍니다. 범례도 필요 없죠. 범례도 체크해서 범례도 없애줍니다. 다시 한번 차트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 세부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삽입에 홈 탭에 가시면 글꼴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도둠에 16을 하시고 외곽선은 이렇게 서식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윤곽선이 들어가고요. 세부 조건에 있는 제목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홈탭에 굴림 24포인트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서식에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을 선택하고요.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서식 차트 영역 채우기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뜹니다. 단색 채우기를 하셔서 노란색을 선택해 줍니다. 다시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 단색 채우기를 하셔서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는 보조축에 지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조축을 누르시면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에 가보시면 기본 제공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10포인트로 이렇게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레이어 값을 지금 보면 한 번 더 누르면 여기 클릭하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레이어 추가, 레이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레이어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각 표시는 2020년 성장률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도형을 삽입하겠습니다. 설명선 난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도형을 만들어주고 노란 방향을 나타내는 설명선을 이 오른쪽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늘려줍니다. 글꼴은 눌림 18포인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어는 파란 강조 원입니다. 파란 강조 원. 글씨를 입력합니다. 글자 3개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하시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이게 따로 설명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차트를 누르시고 선으로 가셔서 실선을 선택해 줍니다. 하단에 있는 데이터도 실선을 선택해주고 오른쪽의 데이터도 실선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지금 화면과 다르죠. 여기 지금 축 옵션에 보시면 축 옵션을 누르시고 최대값을 50으로 줍니다. 기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10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표식은 나타나 있는데 예제에도 나타나 있으므로 굳이 없애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예제가 없다면은 이 바깥쪽에 없음으로 바꿔주면 이 표식이 눈금자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과 같은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도형을 눌러오겠습니다. 네 번째,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불러오신 후에 위쪽 원을 좀 작게, 잘린 부분도 좀 작게 줄이고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두 개의 색이 좀 흐린 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왼쪽은 파선이, 도형 윤곽선이 파선입니다. 그리고 두께를 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3은 좀 진하네요. 2와 4분의 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도형을 불러옵니다. 순서도에 있는 다른 페이지 연결선을 불러오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신 뒤에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두 번째 도형은 화면 표시입니다. 도형을 만드신 후에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시고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스마트 아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서 화면과 같은 모양을 찾으셔야 하는데 스마트 아트 여기 다방향 주기형을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잘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폰트를 하시다가 잘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폰트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18포인트 검정색 이렇게 하고 스타일을 바꾸고 나면 또 이게 글자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홈에 가셔서 검정색을 이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줄여줍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도형만 선택을 하셔서 가로를 조금 늘려줍니다. 세로도 조금 늘려주고요. 최대한 만지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조금 오른쪽으로 돌리고 해서 스마트 아트를 다시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스크롤을 내리셔서 여기 있네요. 세로 곡선 목록형 글씨를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에디터를 마시고 여기 글씨 설치 목록을 하셔서 메인 들어가서 에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글씨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닫아주시고 이 도형의 폰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굴린 18포인트 스타일을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은 강한 효과를 주고 이것도 색상을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컬러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네 번째 걸 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스타일을 최대한 작게 해주시고 홈탭에 가셔서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최대한 작게 그려줍니다.
조금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도형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셔서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네요. 이렇게 불러오시고 회전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육각형 오른쪽에도 육각형 컨트롤 드래그 하셔서 바로 복사를 하시고 배지 도형이네요. 기본 도형에 있는 배지를 불러옵니다.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네요. 넣어서 이동시키고요. 아래쪽 방향의 화살표 그다음에 사각형 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좌우 대칭 다음은 순서도 문서입니다.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다음은 신소도에 있는 수동 입력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 합니다. 별 및 현수막의 두루마리 모양의 가로 모양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되셨으면 전체를 선택하고요. 홈의 볼륨을 선택합니다. 18포인트 검정색을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가장 흐린 색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가장 흐린 색을 선택하는데 위에까지 선택이 됐네요. 가장 흐린 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을 선택을 하시고 노란색을 또 입혀줍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만 글자색이 흰색이어야 되죠. 글자색을 흰색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조명을 조금 줄이고 좀 늘려주겠습니다.
지금 선 이어지는 게 하나 빠졌네요. 아래로 들어가시고 삽입의 도형에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다음에 선의 두께를 지금 도형 윤곽선 있죠?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 그다음에 화살표는 맨 아래 다른 화살표 스타일 1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거기 색상은 검정색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과 모양이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룹을 이렇게 만드셔서 도형 서식에 그룹화, 그룹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그룹화, 그룹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을 1번, 2번 순서대로라고 했으므로 왼쪽을 먼저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나타나기,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를 누르고 효과 옵션은 왼쪽에서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는 회전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시고 옵션에서 강조에 있는 회전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옵션은 없으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적용까지 하시면 슬라이드 6번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저장을 하신 후 전송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13일 A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